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번리전에서 토트넘은 번리에게 2대1로 신승을 거두면서 아직은 신락 같은 탑4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호쾌한 중거리 포골과 경기 막판에 있었던 반드벤의 정확한 왼발 슈팅골로 번리에게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아스톤 빌라의 향후 경기들을 지켜보면서 주중에 맨시티와의 경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남은 두 경기인 리버풀전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단 한 경기만이라도 승리를 한다면 토트넘의 탑4 희망은 무산되어 버립니다. 아스톤 빌라는 화요일 새벽 4시에 그리고 토트넘은 수요일 새벽 4시에 각각 리버풀, 맨시티와 경기를 치르는데 아스톤 빌라가 패하고 토트넘은 승리를 해야만 탑4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 대 번리전 경기는 마치 서커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번리의 골키퍼인 무리치와 수비라인에서의 빌드업은 마치 유소년 축구를 보는 듯 했고 무리치의 발밑 기술은 나빠 보이지는 않았지만 빌드업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해 토트넘의 압박에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번리의 수비진들 역시 골키퍼의 불안정한 플레이로 인해 빌드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 채 효과적인 빌드업을 전혀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번리의 수비진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한 토트넘의 공격력이었고 물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선방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번리의 무리치 골키퍼의 탈인간계의 선방쇼에 막힌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토트넘의 골 결정력은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포로의 동점골도 번리 골키퍼의 실책을 틈타 얻어낸 골이었고 반드벤의 역전 결승골은 왼쪽 풀백으로 자리를 옮겨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한 반드벤의 침착한 슈팅이 만들어낸 골이지만 골을 기록한 두 선수 모두가 수비수이고 공격수들이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보다 정교하고 위력적인 플레이를 펼쳤다면 번리 수비진 정도면 더 많은 골들이 일찌감치 나왔어야 했고 만약 맨시티 공격 라인이었으면 전반전에만 3골 정도는 가볍게 득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리뷰에서 새로 왼쪽 풀백 자리에 투입된 스킵이 공격에 가담할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비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 번리의 선제골도 높은 라인에 토트넘의 후방 공간을 빠른 역습으로 만들어내었고 스킵은 상대 공격수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실점을 허용하였습니다. 만약 번리의 후방 빌드업이 보다 안정적이었고 더 원활했으면 토트넘은 더 많은 실점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선제 실점 외에도 그 전후에 각각 결정적인 실점 위기가 있었고 비카리오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토트넘의 골들이 전반전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또 그런 경우에는 전반전에 상대팀에게 선제골을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번리전에서도 이런 패턴 그대로 이어졌고 전반전에 포로의 동점골도 번리의 골키퍼의 실책들이 다수 이어지는 가운데 그중 하나를 포착하여 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번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비력과 빌드업 체계를 갖춘 팀이었더라면 토트넘은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하고 후반전까지 끌려가는 경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뷰에서 번리가 선제골을 넣는 경우는 번리가 2대1로 승리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였는데 다행히 부실함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최악 수준인 번리의 수비진과 골키퍼의 빌드업 역량과 그에 따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책들이 토트넘에게 승리를 헌납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토트넘 공격수들의 평점이 전체적으로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토트넘이 승리를 한 것에 중점을 두어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전반적으로 높게 부여한 매체 말고는 대다수 매체들은 토트넘 공격진에 대해서는 낮은 평점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점에서 손흥민에게 거의 모든 매체들이 팀 내 최저 평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과거 해리케인과 함께 뛸 때 토트넘이 패배를 하거나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을 때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으로 테러를 가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메디슨에 대한 평점과 비교해보면 손흥민에 대한 평점이 테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온 풋볼 런던의 주요 선수들 평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은 역전 결승골을 넣은 반드벤에게 9점을 주면서 MOM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점골을 넣은 포로는 7점인데 포로는 이 골 외에 다수의 공격 찬스를 날려버린 것이 평점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 로메로에게 8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다른 매체들로부터는 혹평을 듣고 있는 메디슨에게 8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디슨은 몇 번의 찬스를 골 욕심을 내다가 날려버렸다고 하면서도 풋볼 런던은 후반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짤막한 촌평과 함께 8점을 주었습니다. 한편 손흥민에게는 평점 6점을 주고 있는데 몇 번의 좋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혼자서 골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좋지 않았다는 촌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윙포드로 옮겨서 존슨에게 골이나 다름없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주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찬스 메이킹을 했으며 특히 이전 경기들과는 달리 후반까지 깊숙이 내려와서 스킵의 수비와 후방 빌드업까지 도와주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기여했던 손흥민에게 사실상 팀 내 최저 평점인 6점을 준 것은 과거 어떤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평점 2점을 주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참고로 이번 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막지 못했고 수비에서 번니의 집중 타겟이 되어 고전했던 스킵의 평점이 6점입니다. 공격진과 미들진에서 평점 6점 이하를 받은 선수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르 6점, 존슨 6점, 클루셉스키 6점, 뱅탄쿠르 6점, 그리고 후반 늦게 교체로 들어와 그라운드만 밟고 나간 스칼렛도 6점입니다. 그리고 비수마는 7점입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클루셉스키에게 최저 평점을 주기도 했는데 풋볼 런던은 그런 클루셉스키와 같은 평점을 손흥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루셉스키에게 최저 평점을 주고 있는 매체의 평점을 알아보겠습니다. 90minutes는 클루셉스키에게 평점 4점을 주면서 이번 경기의 워스트 플레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평소에 자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에 기반한 허슬 플레이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후반전에 스칼렛하고 교체되어 나갔는데 이 교체가 향후 클루셉스키의 입지는 물론 스칼렛을 포함한 팀의 재정비 신호탄일 수도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는 5점을 주고 있는데 평점 5점을 받은 선수들은 공격에서는 존슨, 미들에서는 비수마, 그리고 수비에서는 스킵입니다. 역시 스킵과 같은 평점을 그것도 팀의 주장으로 공격에서의 찬스 메이킹은 물론 폭넓은 활동량까지 더한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0minutes도 메디슨에게 평점 8점을 주고 있는데 같은 8점 평점을 받은 선수들은 동점골과 역전 결승골을 넣은 포로와 반드맨입니다. 그런데 메디슨에 대한 촌평을 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메디슨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후반전에 경기를 장악하면서 토트넘의 승리에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과거 손흥민과 케인을 두고 케인 영웅 만들기에 손흥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저희에서 툭하면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으로 테러를 가했던 영국의 대다수 매체들의 행태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후반전 늦게 교체 투입된 스칼렛과도 같은 평점입니다. 한편 런던 월드에서는 메디슨에게 평점 5.5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에게는 5점을 주고 있는데 손흥민에게도 역시 5점을 주면서 주장으로서 또 한 번 침묵을 지켰을 뿐이라고 짧게 촌평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의 평점이 적절한 것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역시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에 대한 보다 결정적인 평점 테러는 스퍼스웹의 평점입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4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점은 클루셉스키와 같은 평점입니다. 그리고 스퍼스웹은 존슨에게 5점, 스킵에게는 6점, 그리고 스칼렛에게도 5.5점의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평가라면 앞서 90minutes의 촌평처럼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촌평에서는 손흥민은 몇 차례 슈팅이 무산되었지만 후반전에 보다 폭넓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토트넘이 새로운 중앙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면 다음 시즌에는 청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퍼스웹은 메디슨에게는 평점 6점을 주었습니다. 촌평에서는 메디슨이 반드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반드벤의 골은 반드벤의 침착한 퍼포먼스가 만들어낸 것이었지 메디슨의 패스가 결정적으로 이른바 택배 도움으로 골을 떠먹여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벤의 골은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진 번니 수비진들의 활동량이 부족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 타이밍에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왼발에 슈팅을 맞추는 것은 물론 반드벤의 스텝과 슈팅 타이밍이 빠르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수비 라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수비에 막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손흥민에 대한 이러한 평점 테러가 이번 시즌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손흥민이 팀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활약을 이어온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토트넘이 연패를 당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박해지고 있고 특히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묘한 갈등 기류로 인해 이러한 평점 테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한편 기미 스포츠는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벼랑에서 추락했다는 제목으로 메디슨의 부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랜 부진 끝에 결승골을 도왔다는 형식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팀 내 최고 평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잉글랜드 커넥션의 메디슨과 탁월한 활약을 이어오다 일시적으로 부진한 기미를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평점 테러를 가하는 손흥민. 과거 손흥민과 케인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손흥민이 이번 시즌 부상 없이 선수로서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하게 다하고 난 뒤 보란듯이 토트넘을 나오는 당당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손흥민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